자,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게시판 만들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회원 가입 관련된 부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 폼에서 어,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이제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죠. 근데 회원 정보가 저장될 때 이 회원 정보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음, 매핑 정보도 추가가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회원 정보가 추가될 때는 다오의 add 유저 메소드가 호출된다고 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길 원했냐면 인서트가 일어나고요. 근데 인서트가 일어나는데 유저의 아이디 값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했었거든요. 아이디 값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 자동으로 생성된 아이디 값을 이렇게 권한 테이블과 매핑할 때 이제 또 유저 아이디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려면 인서트 하고 나서 MySQL 같은 경우에는 select 한 칸 띄고 last 언더바 insert id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데 다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든다고 했었냐면 스프링 JDBC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스프링 JDBC를 이용할 때는 JDBC 템플릿이란 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JDBC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다음처럼 코드를 작성합니다. private final named parameter JDBC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을 우리는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파이널 변수로 선언되어 있으면 생성자에서 값을 초기화 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public user DAO라고 해주는데 JDBC 템플릿을 초기화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냐면 데이터 소스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우리가 이제 요 리소스 폴더에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YML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접속과 관련된 설정을 해주게 되면 히카리라고 불리는 데이터 소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가 생성된다고 했었고 얘가 이제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요 빈을 생성하면서 넣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DBC 템플릿 변수는 new 네임드 파라미터 JDBC 템플릿으로 생성자에다가 데이터 소스를 넣어주면 이제 생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서트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서트 문장을 직접 적지 않아도 인서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그게 뭐였었냐면 private simple JDBC insert operations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주면 되고요. insert user라고 선언해 주겠습니다. 얘를 이제 초기화해 주는데 new simple JDBC insert 요 new simple JDBC insert라고 불리는 객체가 요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객체라고 했었죠. 역시 데이터 소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임포트 해주고 테이블은 유저 테이블. 자, 테이블 보세요. 인서트는데 유저 테이블이었죠. 유저 테이블에다가 자동으로 인서트 해주는 요 SQL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심플 JDBC 인서트를 만드는데 저번에는 이게 안 나왔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유저 테이블에 보면 우리가 이제 MySQL 워크벤치를 보면 DSC 유저라고 해볼게요. 유저 테이블을 보면 유저 언더바 ID라는 컬럼이 있었죠. 얘가 오토 인크리먼트인데 저번엔 안 나왔지만 자동으로 증가되는 ID를 설정할 때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유저 언더바 아이디는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심플 JDBC 인서트라는 구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인서트 유저라는 걸 이렇게 심플 JDBC 인서트 오퍼레이션스를 이렇게 초기화해주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서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서트를 해주냐면 이렇게 인서트 유저 점 execute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 세 가지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뭘 넣어주게 되냐면
SQL 파라미터 소스라는 걸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즉 여기에 SQL 파라미터 소스 파람스는 일단 널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SQL 파람 소스 파람스는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넣어주게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얘도 이제 인터페이스거든요. 가보면 요걸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지정해주게 되는데 DTO에 있는 값을 자동으로 이 SQL 파라미터 소스로 넣어주는 객체가 있다고 했었죠. 그게 뭐였냐면 new bin property SQL 파라미터 소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DTO를 넣어주게 되면 그 DTO가 갖고 있는 값을 요 인서트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로 바꿔서 넣어주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유저라는 DTO를 한번 만들었었으니까 유저라고 넣어줄 거고요. 유저는 유저라고 해서 유저 객체를 만들어주고 유저.set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를 넣어줄게요. set name, set 이메일, set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에 유저. 등록일 유저 객체를 가보니까 등록일이 이제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초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등록일도 이제 보니까 유저 객체는 문자열이네요. 그래서 유저.set reg 데이트 해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문자열 값을 넣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점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new java util의 데이트 객체의 toString이라고 해서 현재 데이트 객체의 를 생성하고 문자열로 변환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유저 객체가 갖고 있는 getter 메소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줍니까? 이 칼럼 규칙과 맞게끔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얘는 set 다음에 name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name 칼럼에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얘는 이메일, 얘는 패스워드, 얘는 reg date.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럼명이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 reg date였죠. 네, 요 네 가지 칼럼명과 일치하는 이름으로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set 빠지고 r이 소문자로 바뀌면 reg date잖아요. 얘도 p로 바뀌면 소문자로 p로 바뀌면 패스워드, 이메일, 네임에서 네 가지 칼럼과 일치하는 유저 DTO를 만들고 얘를 요 bin property SQL 파라미터 소스에다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 DTO로부터 읽어들여서 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론 이메일, 콜론 네임, 콜론 패스워드, 요 부분은 콜론 reg date. 요렇게 프로퍼티명과 같은 이름으로 밸류 부분의 네 가지 값이 세팅이 돼서 인서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인서트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 자, 일단 execute 메소드를 한번 가보면 지금 보니까 인서트 값만 이렇게 하나 리턴해 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똑같이 SQL 파라미터 소스가 들어가는데 execute and return key라고 불리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전에는 요렇게 이제 insert user라는 걸 이용해서 execute로 했었는데 얘가 아니라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execute and return key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사용해야 하지만 이렇게 insert 하면 자동으로 증가되는 게 뭐랬어요? user underbar id 값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이 select 쿼리가 실행이 돼서 return key를 이 자동으로 생성된 아이디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턴 받은 게 이제 넘버라고 불리는 객체를 리턴하게 되는데 자, 이 리턴 키는 지금 우리가
유저의 아이디는 보면 정수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수값이었는데 이 정수값을 넘버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점 int value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유저 아이디예요. 그래서 인티저 유저 아이디라고 해서 유저 아이디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저 아이디를 누구한테 넣어주면 되느냐? 위에 있는 유저에다가 set 유저 아이디 설정을 해서 리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다 요 유저 객체는 외부로부터 받은 세 가지 값을 설정해줬고 날짜 값 넣어준 객체죠. 그걸 갖고 인서트 했는데 인서트하고 자동으로 받은 무슨 값? 유저 언더바 아이디 값을 받아서 유저에다 설정하고 리턴해 주니까 인서트된 전체 데이터를 유저 객체가 다 가지고 리턴해 주게 되는 거죠. 이 객체를 누가 받냐? add 유저가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라는 값이 생겼고요. 이 유저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매핑 유저 롤이라는 테이블에다가 값을 또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인서트 하는 거니까, 자, 인서트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샘플 JDBC 인서트 오퍼레이션스를 또 만들어도 해도 되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인서트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 스트링 SQL은 해주고 나서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SQL을 만들어 줄 거고, 이 부분은 유저 아이디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인서트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인서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언해 준 얘를 사용했었죠. 얘를 사용해서 SQL을 사용하려면 점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업데이트를 사용하는데 보세요. 메소드를 보니까 첫 번째 인자는 SQL, 두 번째 인자는 요 콜론 다음에 나오는 요 값들 있죠. 이런 유저 아이디를 채우기 위해서 SQL 파라미터 소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SQL 파람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이 파람스는 위에서 봤던 SQL 파라미터 소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퀄 한 다음에 보면은요. 자, 파람스에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보통 맵 객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맵 객체를 사용할 때 맵 SQL 파라미터 소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new SQL 파라미터 소스 해주고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값이 넣어줄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에 바로 유저 아이디 넣어주고 유저 아이디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맵 SQL 파라미터 소스는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파라미터 네임과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일 때는 맵 자체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맵은 키와 밸류로 된 자료 구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유저 아이디는 외부로 받아들인 값이고 롤 아이디는 1번인 값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왜 롤 아이디가 1번인 거로 저장하냐면 이미 롤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놨었어요. MySQL 워크벤치에 가서 잠시만요. 워크벤치가 멈춘 느낌? 맥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 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 컴퓨터가 멈춘 듯한 느낌?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뭔가 프로그램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들려요? MySQL 워크벤치를 잠깐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종료하고
네, 다시 실행했더니 이제 실행이 되네요. 음, 자, 롤 테이블에 보면 이미 제가 이렇게 값을 두 개 저장해 놨거든요. 얘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저장한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롤 권한이 1번을 갖고 있으면 유저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고, 2번을 가지면 어드민, 관리자 권한을 갖는 이제 사용자로 사용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와 1번으로 해당되는 관계 테이블에다가 값을 저장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면 이제 하나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저 다우를 만들었고요. 그럼 유저 서비스를 가보니까 이렇게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를 받아들여서 어, 회원 정보 테이블에 값을 저장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오토 인크리먼트로 증가한 아이디 값을 담은 유저 객체를 리턴해주고, 이 객체의 유저 아이디를 이용해서 매핑을 해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잘 저장이 되는지 제가 유저 테이블 보니까 이렇게 세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음, 자, 이렇게 실제 뭐 애드 유저를 해보죠. 그럼 이 애드 유저 서비스 애드 유저 메소드는 어디서 호출돼야 되냐면 유저 컨트롤러에서 보니까 회원 가입 폼에서 넘어온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를 유저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도 누굴 받아들여야 되냐면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프라이빗 파이널 유저 서비스라고 선언해 줄게요. 그럼 파이널로 선언된 변수는 반드시 생성자에서 초기화 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롬복에서 파이널 값만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required args constructor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게 되면 롬복이 자동으로 파이널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저 서비스를 이용해주면 돼요. 이렇게 유저 서비스 add 유저 메소드에다가 받아들인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넣어주게 되면 회원 정보가 저장이 되고 웰컴 리턴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정보가 저장돼야 되냐면 인서트가 되면 select 별표 from 유저 했을 때 유저 테이블에 한 건의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 별표 from 유저 언더바 롤이라고 했을 때 권한 테이블에도 이 아이디가 유저 테이블에 하나가 추가돼야 되고 유저 롤에도 그 같은 유저 아이디의 권한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 2, 4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4번보다 큰 사용자 계정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되는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종료하고 자,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8080 포트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로컬호스트 8080으로 들어오고 회원가입을 누른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 둘리라고 하고 d2 example.com 암호1234라고 해보겠습니다. 둘리는 d2라고 했고요. 회원가입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500번 에러가 났어요. 뭔가 에러가 났나 봐요. 어떤 에러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데이트 트렁케이션 하고 나서 아리지 데이트가 뭔가 문제가 있네요. 날짜 정보인데 날짜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 유저 테이블을 제가 한번 보면 유저 테이블을 보니까 아리지 데이트가 문자열이 아니었어요. 타임스탬프 형식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 형식이었기 때문에 유저 객체가 이걸 스트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테이블도 얘가 문자열인 줄 알았었거든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스트링이 아니라 데이트 타임 같은 로컬 데이트 타임 같이 날짜와 시간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아까 이게 문자열인 줄 알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오에서도 에러가 나겠죠. 어디서 에러가 날 거냐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타입이 바뀌면 로컬 데이트 타임 점 now 이렇게 해주면 현재 시간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고쳤으면 다시 실행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데이트가 문자로 저장한 게 아니라 요 유저 DTO에서 데이트를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제가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거꾸로 가서 둘리 이메일 암호를 1134라고 다시 집어넣고 회원가입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원가입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웰컴으로 왔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별표 프롬 유저를 보니까 여기 둘리가 하나 들어갔죠. 아이디가 6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번 유저 아이디 6번한테 일반 회원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 언더바 롤을 가보니까 6번이 롤 아이디 1번을 가진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회원 정보가 이제 잘 저장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이 잘 저장된 상태에서 홈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왔고요.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려면 로그인 폼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물어놔야 돼요. 지금 로그아웃으로 돼 있는데 아직 로그인 안 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사실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 list.html로 가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로그아웃이 있는데 로그아웃 말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나 넣을게요. 자, 로그인을 넣도록 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CSS도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로그인은 슬래시 로그인 폼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 암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슬래시 로그인 폼 경로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안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안 만들었나요? 유저 컨트롤러로 가보니까 로그인 폼은 대문자가 아니라 그냥 다 소문자로 했었네요. 그러면 list.html에서 이 경로를 슬래시 로그인 폼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래시 로그인을 누르면 링크를 눌렀으니까 get 방식으로 슬래시 로그인 폼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저 컨트롤러에서 슬래시 로그인 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로그인 폼이라는 문자로 리턴했다라는 것은 템플릿에서 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인 폼 얘로 오는 거고 여기서 이메일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포스트 방식으로 슬래시 로그인한테 이메일 패스워드가 전달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유저 컨트롤러는 어떻게 돼요? 로그인, 포스트 방식으로 이메일 패스워드가 날라오는데 여기에서 이메일 패스워드 값을 받아들여서 사용자가 회원 가입할 때 썼던 값이랑 같으면 세션에다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메일에 해당되는 회원 정보를 읽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저 서비스에 이제 무슨 기능이 필요하냐면 회원 정보를 가지고 오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원 정보를 갖고 오는데 그럼 어떻게 갖고 올 거냐면 이렇게 갖고 올게요. 트랜잭셔널 퍼블릭 유저 get 유저 스트링 이메일로 자, 이메일 값을 받아들여서 그 이메일에 해당되는 회원 정보를 리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에 해당되는 회원 정보 읽어오려면 다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저 다오에다가 get 유저란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놓고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엔터를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메소드를 만들 거냐?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선택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오의 메소드가 만들어지죠. 여기다가도 이제 트랜잭셔널을 하나 붙여주고요. 자, 여기는 이메일에 해당되는 거를 조회해야 돼요. 어떤 쿼리가 필요하냐면 이런 쿼리가 필요하죠. 스트링 SQL은 select user underbar id 이메일 그 다음에 네임도 읽어올게요. 네, 패스워드 그냥 RH데이트가 몽땅 다 읽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은 콜론 이메일, 요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를 읽어오도록 하는 셀렉트 문장 하나 만듭니다. 자, 이거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셀렉트도 누구를 이용해요? 요 JDBC 템플릿, 네임드 파라미터 JDBC 템플릿을 이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JDBC 템플릿 점, 자, 한 건만 얘는 어때요? 이메일이 같은 정보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값이 있든지 없든지를 읽어오도록 하려면 query for object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고, 이 query for object는 무슨 파라미터가 들어오냐면 SQL이 첫 번째는 SQL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들어옵니까? 파라미터 소스라고 해서 이 파라미터 소스가 뭐예요? 요 콜론 유저 이메일 뭐 이런 콜론 값으로 들어가 있는 이 값을 채워주는 게 파라미터 소스라고 했었고요. 로우 매퍼라는 게 있네요. 로우 매퍼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 셀렉트 할 때 요 각각의 칼럼들을 어떤 DTO에다 어떻게 담아줄 거냐 이 설정을 하는 게 로우 매퍼라고 했었죠. 그 부분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럼 SQL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파라미터 소스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거는 한 거 하나 이렇게 파라미터가 하나일 때는 요거 써주면 된댔어요. SQL 파라미터 소스 파람스는 new map SQL 파라미터 소스 해주는데 요거 있죠. 요 이메일 요 콜론 이메일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요 스트링 이메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메일을 지금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메일로 채워줘라 라고 해서 파람스를 만들어주고 얘가 두 번째로 들어가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로우 매퍼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게 있었어요. 뭘 배웠었냐면 이 로우 매퍼가 DTO와 동일한 규칙을 갖고 있다면 BTO와 동일한 규칙을 갖고 있다면 빔 프로퍼티 로우 매퍼라는 걸 이용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해 줄게요. 로우 매퍼 해주고 우리는 유저가 이제 유저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저 해주고 나서 로우 매퍼는 해준 다음에 빈 프로퍼티 로우 매퍼 해주는데 뉴 인스턴스 해주고 뉴 인스턴스 해주고 여기다가 유저 클래스란 걸 넣어주게 되면 이 클래스 정보를 통해서 요 각각의 칼럼을 매핑해주는 로우 매퍼라는 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매퍼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유저 언더바 아이디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저 언더바 아이디는 set 유저 아이디로 값을 설정하게 되고요. 이메일은 set 이메일 이런 식으로 언더바 뒤에 있는 글자는 대문자로 바뀌어서 set 유저 아이디, set 이메일 이런 형식으로 유저 객체에다가 이제 매핑해주는 로우 매퍼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하면 query for object가 뭘 리턴해 주냐면 유저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메일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면 익셉션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저를 리턴해 주고 여기서 query for object를 가보니까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도 발생하고 뭔가 익셉션이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이메일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ry 해준 다음에요. 유저 서비스 get 유저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로 유저 정보를 읽어오라고 했는데 익셉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익셉션이 발생하면 얘는 어디로 가도록 할 거냐면 회원 가입으로 가도록 할게요. 회원 가입 폼이 어디였냐면 유저 REG 폼이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로그인을 실패하게 되면 로그인 실패하면 다시 로그인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return 리다이렉트 로그인 폼으로 가는데 여기서 파라미터로 에러는 true라는 값을 담아서 보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가 없으면 다시 로그인 폼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뒤에 물음표로 파라미터를 붙여줘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얻었어요. 그럼 실제 얻은 값이 잘 얻었는지 유저 값을 한번 직접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저 값을 출력하도록 하려면 얘가 무슨 메소드를 갖고 있는 게 좋으냐면 각각의 값을 문자열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롱복으로 toString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각각의 갖고 있는 값들을 스트링으로 받아내주는 toString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얘가 toString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구의 메소드일까요?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의 toString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 해놓으면 이 객체 출력할 때 문자열 정보 쉽게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메일 패스워드 받아들여서 이메일에 해당되는 회원 정보를 읽어와가지고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주고 서버를 재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메일을 어떻게 입력했었냐면 d2example.com 암호는 1, 2, 3, 4였죠. 그럼 여기서 다시 로그인을 누른 다음에 d2 골뱅이 gmail.com gmail이 아니죠. example.com 암호 1, 2, 3, 4라고 해서 로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어땠어요? 지금 보니까 목록으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저 정보가 제대로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 해주고 나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d3 골뱅이 gmail.com 1, 2, 3, 4 해주고 로그인 눌렀더니 어때요? URL 주소가 로그인 폼 물음표 에러는 true라고 왔죠. 뭔가 에러 값이 넘어온 걸 보니까 이렇게 파라미터가 에러는 true라고 해서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가 없다면 익셉션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에서 로그인 폼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리다이렉트 하도록 한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일단 로그인을 성공했어요. 그럼 로그인 성공했으면 암호가 맞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if 유저의 get 패스워드와 equals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이 패스워드와 같을 때 이건 암호와 같은 거죠. 여기서는 암호가 같습니다. 사실 암호가 같으냐 안 같으냐 이걸 비교하려면은요. 원래도 저장할 때 암호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암호화해서 저장된 것도 비교해주는 또 메소드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 보안과 관련된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걸 배우면서 이 코드를 고쳐볼 겁니다. 여튼 암호화 같아요. 근데 암호화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암호화 같지 않으면 일부러 익셉션을 발생하겠습니다. 암호화 같지 않으면 throw new runtime exception 해준 다음에 암호가 일치하지 않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암호가 같지 않으면 else로 오고요. 익셉션이 발생했잖아요. 그 익셉션이 발생하면 요 try catch 안에 있는 catch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요 catch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에러는 true라고 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세요. 이메일이 없어도 익셉션이 발생했고요. 암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익셉션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에러는 온 다음에 여기 이메일이라고 써줄 수도 있고 에러는 해서 암호라고 해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전달해 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메일이 틀렸습니다.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안상 안 좋아요. 해커들은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여기엔 그 이메일이 아직 가입이 안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해커들이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과 암호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이메일이나 암호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때는 안 좋아요. 암호가 틀렸습니다라든지 이메일이 틀렸습니다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보안상. 그래서 암호가 일치하지 않든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든 무조건 에러가 있다라고 해서 표시만 해주고 이제 리다이렉트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암호가 같아요.
암호와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세션에다가 회원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 했었죠? 근데 음, 세션에다 저장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세션에는 암호가 저장될 필요는 없으니까 DTO를 하나 만들 텐데 로그인 인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로그인 인포라고 해서 하나 만들 건데요. 이 로그인 인포는 private integer user ID, private string 이메일, private string name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일단은 갖도록 할게요. 얘 자동으로 setter, getter 메소드를 갖도록 할 거고요. 이 세 가지 필드를 생성자에서 초기화해주기 위해서 all args constructor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all args constructor라는 건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데 이 세 가지 값을 세 가지 값을 받아들여서 이 세 가지 필드를 초기화해 주고 있죠. 모든 필드를 초기화해 주는 생성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이 생성자를 만드는 기능이 오라그스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롬복이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인포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암호와 같으면 로그인 인포라는 객체에다가 어, 로그인 인포 객체에다가 유저의 get 유저 아이디, 유저의 get 이메일, 유저의 네임 값을 저장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세션에다 저장할 거예요. 그럼 세션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세션에다 어떻게 저장해 주느냐? 여러분들이 세션에다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컨트롤러의 메소드 뒤에다가 가장 쉬운 방법은 http 세션이라고 불리는 객체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여기다가 http 세션 객체를 넣어줍니다. 스프링이 자동으로 넣어줘요. 스프링이 자동으로 세션을 처리하는 http 세션 객체를 넣어줍니다. 이 메소드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 http 세션에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add set attribute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키 값은 로그인 인포고 지금 만든 로그인 인포 객체를 넣어주게 되면 세션에다가 이렇게 정보가 저장됩니다. 근데 이 세션은 현재 브라우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세션이 내부적으로 다 하나씩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10개면 세션이 10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스프링 MVC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배울 때가 있는데 그때 세션의 동작 원리를 그때 디테일하게 또 설명드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션에 저장을 해주면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값을 이렇게 출력해 줄게요. 세션의 로그인 정보가 저장된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로그인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폼에서 d2 골뱅이 example.com 넣어주고요. 암호 1, 2, 3, 4 넣어준 다음에 로그인 눌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서버를 재시작해줘야죠. 이 코드 작성했으니까 서버를 재시작해주고 자, 이 부분이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로그인 누르고 d2 골뱅이 example.com 1, 2, 3, 4라고 해서 로그인 버튼을 눌렀더니 뭔가 세션에 암호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슬래시로 가야 되는데 뭔가 에러가 났네요. 다시 d2 example.com 1, 2, 3, 4 로그인 눌렀더니 아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다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눌러서 d2 골뱅이 example.com 1234. 네,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잘못 눌렀나?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세션에 로그인 정보가 저장됐는데 세션에는 이렇게 로그인을 여러 번 하더라도 이 키값이거든요. 앞에가 키값이에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키, 두 번째 파라미터가 값이거든요. 즉, 즉 세션에는 키와 밸류 형식으로 여러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키가 같으면 여러 번 이렇게 set attribute를 하더라도 덮어 쓰게 됩니다. 나중 값이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로그인 해더라도 뒤에 있는 로그인 인포가 딱 하나만 저장돼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한 거냐면 로그인이란 걸 하게 됐는데 좀 실감이 안 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로그인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로그 아웃이 보여줘야 되고, 그죠? 로그인 했을 때는 로그인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고쳐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보드 컨트롤러로 가보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로 가보면 목록 구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리스트 보여주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이 회원이 로그인 했으면, 즉 세션에 회원 정보가 있으면 김성박 로그아웃이 보여주는 거고요. 세션에 회원 정보가 없으면 로그인 회원가입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저희가 읽어왔던 유저 인포 정보를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오느냐? HTTP 세션에 저장했으니까 읽어올 때도 여기서 HTTP 세션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션이라고 적어주게 되고요. session.get attribute 해주는데 아까 키값이 뭐였습니까? 로그인 인포였죠. 요 키값에 해당되는 값이 있는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get attribute 해오는데 여기서 읽어드려온 객체가 뭐였냐면 얘는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해 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저장했던 유저 인포 형태 객체로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세션에 값이 안 담겨 있으잖아요. 유저 인포가 아니라 로그인 인포였죠, 여러분. 로그인 인포. 자, 그런데 세션에 안 담겨 있으면 얘가 이제 무슨 값이냐면 널 값이거든요. 널 값. 얘가 널 값입니다. 세션에 안 담겨 있으면. 그러면 이 세션에 값이 담겨 있으면 객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객체를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면 이 템플릿에다가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템플릿에다 전달해 주려면 모델이라고 불리는 객체가 있어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UI라는 모델이라는 객체에다가 담아줘야 돼요. 자, 여기서 HTTP 세션이랑 모델은 스프링이 자동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는 건데 이 HTTP 세션은 세션을 처리하기 위한 객체고 모델은 요 템플릿에다 값을 넘기기 위한 객체예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라고 해주고요. add attribute 해주는데 키 값과 밸류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템플릿에게 로그인 인포라는 키 값으로 이 객체를 넘기게 됩니다. 즉, 요 리스트에다가 객체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템플릿 엔진을 뭐 쓴다고 했었냐면 타임리프라는 걸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타임리프에서 조건문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조건문 어떤 조건문이에요? 로그인 인포가 널이면은 세션이 없는 거고 어, 널이면 세션이 없는 거고 널이 아니면 세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리스트에서도 그 모델로 넘겨준 값이 있으면 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두 부분이 다르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timelif if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보통 한글 문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네요. 근데 타임리프 사이트가 어디냐면 타임리프 사이트 가보면 이 타임리프 ORG가 실제 타임리프 사이트거든요. 그죠? 근데 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도록 하려면
구글에서 if 해주고 in URL 콜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요 URL 주소 안에서만 if 문장에 대해서 찾으십시오 라고 해주면 공식 문서에서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튜토리얼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튜토리얼 같은 것도 가보면 타임리프와 관련된 튜토리얼 문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이 문서를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문서들 잘 읽기 싫죠? 자, 저도 이제 뭐 문서를 지금 시간이 좀 짧은 시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타임리프 if라고 해서 그냥 if 문장 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많죠? 자, if 문장 찾는 걸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음, 여기 보시면 div 태그 뒤에다 뭐가 붙었습니까? th if라는 게 붙었죠. th if라고 해주고 이렇게 조건문으로 이렇게 비교해주는 문장이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unless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어, 자, if 조건이 있고 yes, y와 같을 경우에가 이 부분이고요. y가 아닐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실행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도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자, 리스트 템플릿으로 갈게요. 리스트 템플릿으로 갔는데 이 두 부분 보세요. 제 이름이랑 로그아웃이 나오는 건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부분에다 이 스팬 태그가 조건에 의해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thif란 걸 넣어주게 되고요. 지금 컨트롤러에서 넘긴 값이 누구냐면 키 값이 로그인 인포라는 이름으로 이게 아니죠. 컨트롤러 보니까 모델에다가 로그인 인포라는 이름으로 이 객체를 담아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름으로 리스트 템플릿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인 인포를 자, 여기 로그인 인포가 들어가는 거고요. 로그인 인포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 로그인 인포 객체가 널이냐 아니냐 요거를 비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임리프에서 널 체크는 어떻게 하냐? 비어 있을 때는 지금 보니까 이게 되는데 널이 아닐 때만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유저 인포에다가 널일 때 이걸 출력해 주는데 무조건 지금 로그인 이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유저 인포에 무조건 값이 담겨온다는 뜻이거든요. 답이 안 담겨온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값이 안 담겨와요. 로그인 인포에 제가 대문자 썼네. 로그인 인포에 요거는 이거 소문자인데 여러분들 이런 얼토당토한 이게 지금 대문자잖아요. 로그인 I가 대문자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대문자니까 다 무조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밑줄 그어질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로그인 인포드가 이렇게 돼야겠죠. 여러분들 제 방송 하나도 안 보나 봐요. 아무도 대소문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누르고 d2 골뱅이 example.com 1234 로그인 눌렀더니 이제 드디어 나왔죠. 로 아까 김성박 로그아웃이 나왔죠. 로그아웃을 그럼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슬래시 로그아웃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션에서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래시 로그아웃은 갯방식으로 요청이 오니까 여기서 세션에서 지워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워주느냐? 역시 HTTP 세션 받고요. HTTP 세션에다가 set 어트리뷰트 해주는데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이 로그인 인포에다 값을 넣어줬었잖아요. 근데 셋이 아니라 지우는 거니까
remove attribute에서 이 키에 해당되는 걸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린 다음에 슬래시로 가버리면 세션에서 값이 지워지니까 로그아웃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다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한 다음에 로그인 눌러볼게요. d2 example.com 암호1234 로그인 했더니 이제 이렇게 왔죠? 이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누르면 로그아웃 하고 나서 되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션 정보가 지워주니까 이제 로그인으로 바뀌었죠. 다시 로그인하면 세션에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로그아웃 하면 로그아웃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세션이 지워졌으니까 로그인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션을 이용해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